토론 시작과 지금에서 몇 가지 언론 기사들이 떠오르고 그걸 좀 인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김영만께서 두 가지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런 토론에 나오면서 특히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몇 차례 이제 토론을 접했고요. 항상 마음먹은 게 갑자기 좀 흥분하지 말고 화내지 말자고 하는데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뭐 여러분 저는 친한 친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의 이제 첫 장면 중에 송강호 대사가 있죠. 여기가 XX의 왕중이야. 뭐 이거로 시작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정도 들어서 뭐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여러 개가 문제가 되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지금 자본시장 자본들의 왕국이다. 이거 지금 뭐 웃자고 뭐 긴장 푸자고 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뭐 제보자에서 지현진 씨 지금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언론개혁, 검찰개혁 진두에 서서 지휘하고 있고 뭐 이혁진 씨 대통령과 함께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곳을 뭐 순방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타 여러 분들이 이 라임 사태 와중에서도 한 명 한 명 거론되는 분들이 대통령 핀란드에 순방을 같이 한다든가 여러 차례 그리고 또 뭡니까 각종 행정부처의 계획이 자료를 흔들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몇 차례 토론회도 나가보고 했지만 이분들에게 과연 뭐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정도 체계 개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과연 어울린가? 저는 이 잡범들이지 뭐 사모펀드다 금융감독 체계다 이런 어려운 말 붙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형편없는 잡범들이고 또 주머니 후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분들 저 장담컨대 지금 사모펀드 시장,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본시장의 이른바 선수들 50%는 사채시장 출신들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거는 뭐 아니라면 뭐 이거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좋고요. 다 그분들 출신이거든요. 연관이 되고 어떤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금융감독원 저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뭐 따지기로도 가고 뭐 보여달라고도 하고 우리 김정석 의원님 자리 마련해 주셔서 또 금융감독원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는데 항상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우리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법적 근거도 없고 알고 있는 바도 없고 그러고 나서 한 2주 후쯤에 이제 기자를 통해서 듣게 되면은 모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들도 다 엘리트들이고 금융시장에 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알면서 모르는 척 그렇게 바보인 척 행세를 하면서 이 사태를 눈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작을 해보면 역시 이제 저도 속보를 보고 속보라기보다는 10시 넘어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뜨는데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미크부 이상우가 이제 구속됐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이 일련의 사태는 자금의 흐름으로 쫓아갈 문제이다. 자금이 유입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후려서 강남 부자들 돈 후려서 라인 만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후려서 VIP 만든 다음에 일명 투자라는 명목으로 여러 이제 IT 벤처 회사가 들어간 돈이 실제로는 설비 투자 등에 들어가지 않고 인력 고용에 쓰이지 않고 현금화돼서 어디론가 지금 사라지는 게 저는 이 사태의 전모라고 생각하는데 이 돈들이 어디 가냐는 거죠. 라임 사태를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를 예를 들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돈을 받았다고 구속되신 분은 이제까지 딱 한 명입니다. 김창호 씨 한 명입니다. 저 역시 뭐 기자분들과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VIK,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추정되는 인물들 리스트 저도 봤습니다. 6분, 7분 되는 거 봤고요. 그 중에 가장 잔챙이가 김창호 씨입니다. 이분 한 명 접촉했고요. 라임 사태 관련해서 뭐 제가 리스트 이야기 안 하셔도 알 겁니다. 불과 한 달 전쯤에 리스트 돌았습니다. 뭐 4호선 의원부터 해서 재선 의원 그리고 뭐 여러 명들 이름이 돌았고 5명 이름이 돌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야 얘는 가장 잔챙이 아니야. 얘는 왜 여기 끼냐. 얘 이름까지 넣지 마라 한 분이 이제 오늘 아침에 구속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로서는 당정청으로서는 검찰개혁에 명분을 걸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이 수사를 당장이라도 중단해야 되고 눈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전 이제 참 이 금융당국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참 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금감원 금융위가 상당히 이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이 순간조차도 별다른 라인펀드다, 뭐 VIP다, 옵티머스다 입을 벌리는 경우를 못 봤어요. 금융위는. 금감원이 그나마 몇 차례 입을 여는데 2020년 7월 2일 이달 초죠.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 분야 전면 점검 합동회의 개최 보도 참여자라고 해서 약 10쪽 안팎으로 자료를 배포했는데 저는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82쪽 중간의 내용인데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 점검을 하라. 그러니까 판매사들 그러니까 뭐 NH투자증권이나 뭐 이런 펀드 상품을 판 판매사들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라고 했고요. 그 내용은 이것이어야 한다. 83쪽 상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금감원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펀드 재무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 자산은 일치 여부 대사,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 계약서 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 재산 실제성 확인. 저 이거 보고서 너무 황당했는데요. 이거 제가 뭐 약간 선정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왼쪽 위에 제목으로도 소제목으로도 뽑았습니다만 너희 지금 투자증권들 판매사들 고객들을 상대로 강남의 고객들 상대로 그리고 뭐 의정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상대로 핸드폰을 계속 팔았잖냐. 그런데 지금 한번 점검해봐. 그 핸드폰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옵티머스 상품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등 매출 채권, 우량 상품들을 판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회사라든가 부동산 시행사의 그 사모사채들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판매사 아까 이제 계속 김봉수 선생님도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지만 금융기관들에서 물건을 펀드를 팔면서 확인도 안 해갔다는 거죠. 이게 진짜 한국도로공사 채권인지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도 안 보고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 감독도 안 했다는 거고 이게 지금 무슨 금융시장이고 이거 지금 금융시장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감독 체계 개편한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좀 간단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잡아다 그냥 가두려야지. 구속시켜야 될 문제이지 무슨 이걸 체계 개편을 하는 문제인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 계속 이제 84쪽의 내용은 이겁니다. 정말 좀 우리가 현재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회계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고 있는 문제가 집 한 채 요즘 사시려면 실제로 통장 싹 뒤집니다. 심지어는 판매한 사람도 통장 뒤지고 있습니다. 상식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데 판 사람, 산 사람 모두 통장 뒤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다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이렇게 구청들 뭐 다 해서 다 하고 있고 사고 파는 사람들 중에 증여세 5억 맞았다, 10억 맞았다 저 실제로 많이 접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1년에 전국에서 뭐 수천 수만 거래가 있을 텐데 이런 게 과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될까 하고 있는데 가능해요. 그런데 왜 금융감독은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사채업자들이 뛰어드는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자세로 그리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은 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이제 사례로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 김웅원님께서 앞서 VIK의 사례도 말씀 잘 드려주셨고요. 제가 이 발표문에 넣지 못했습니다만 라인과 관련된 하나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라인펀드는 약 1조 6천억 정도가 지금 판매 중지가 됐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회사인 에스모를 가지고 한번 제가 쫓아가봤었습니다. 실제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공시를 중심으로 쫓아가봤는데 에스모는 2017년부터 약 3월까지 인년 3월까지 430억을 조성했어요. 이 중에 유형자산에 투자한 건 단돈 10억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면 또 하나의 코스닥 회사 DA 테크놀로지로 흘러갔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역시 총 유상증자 전환사채들을 포함해서 1,0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유형자산에 불과 24억만 투자했습니다. 자, 그럼 1,000억을 조달해서 24억만 투자를 했고 나머지 900억을 어떻게 했냐면요. 위주동이라는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위주동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구주를 샀는데 위주동이라는 회사 주식을 오아시스 홀딩스와 한사무씨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얼마에 샀냐면 409억 원에 샀고요. 이 409억 원에 샀는데 이 파신 분들 한사무씨와 오아시스 홀딩스는 이 주식을 23억에 최초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23억에 산 주식을 DA 테크놀로지에 400억 원에 팔았는데요. 야, 이 23억짜리 주식이 어떻게 400억 원에 팔 수 있느냐? 이때 회계법인이 관여를 합니다. 회계법인이 관여를 해서 여기 이 위주동이라는 회사 주식은 400억짜리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거 사라. 그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건데 제가 한번 주식평가 보고서를 한번 입수를 해가지고 봐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위주동이라는 회사가 400억짜리 회사가 되는지. 이곳이 관광버스 플랫폼 회사입니다. 관광버스 플랫폼 회사. 관광버스를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위주동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 유형자산 보면 관광버스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기업가치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쭉 추정치가 나오는데 매출이 180억, 400억, 670억, 1000억, 1400억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회사에 회계사가 만들어진 이제 매출 추정치인데 이 제가 방금 불러드린 매출 추정의 근거가 뭐냐면 위주동이라는 회사가 직접 버스 운행 사업을 통해서 하는 매출이라고 기술합니다. 회계사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사 버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쭉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노선 운행 못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에 탈 수 있는 사람 출퇴근 시간에 한 회사의 직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1,몇백억의 매출이 불가능합니다. 버스도 없고 실제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다시 보고서에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서 실제로는 최초의 라임에서 조성된 1000억 원의 돈이 이런 식으로 흘러나갔다는 어떤 단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뭐 이분 참고로 한모 씨는 제가 어디 가서 발표만 했다면 꼭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소송하겠다고. 이번에도 꼭 전화가 오길 바라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저 역시도 뭐 회계사여서도 그렇고 저는 이 문제를 사모펀드다 금융감독 체계 문제로 보지 말고 자금의 쫓아간 다음에 최종 기차치 찾아서 다 구속하자.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들 라임 관련해서 리스트업 된 거, 돈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 그러다가 좀 오버했겠죠. 뭐 잘못된 취재 가능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권력형 취재, 권력형 범죄 그렇게 취재해야죠. 그렇게 쫓아가야죠. 뭐. 언론과 시민단체가 그렇게 쫓아가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어디로 갔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시면 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86쪽의 표현입니다. 라임펀드 이제 판매 중진의 1조 6천억 중에서 아까 우리 김웅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금감원에 계속 이거 좀 제발 어디에 투자했는지 좀 알려달라 하는데 한 번도 답변을 못 얻었고요. 뭐 저한테 3개 갖다 주더라고요. 코스닥에서 3개 갖다 주는데 사실 언론에 보면 11개 정도 나오는데 이 11개 정도만 간신히 제가 뽑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세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등으로 1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11개 코스닥 회사들이. 이 중에 설비투자, 카펙스에 투자한 건 블루가 866억이고 고용증대는 7명 쓰였습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조 원 조달해서 설비투자에도 안 쓰였고 고용증가에도 안 쓰였다면 이건 어디 갔냐는 거죠. 저는 끈질기게 검찰이 과세당국이 국세청이 추적해야 된다. 이 돈 어디 갔는지 뭐 현금으로 받고 뭐 여러 가지 수표로 받고 했을 텐데 결국은 이 사모펀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하시고 계시는 사모펀드 PF도 하셔야 될 일이 결국 돈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발제 부분 합니다. 전문의 법학이신데 분명히 계시는 교계 전문가로서 보시는 시간 아주 구체적인 문제점을 잘 짚어줄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출발하는 미래대한행동의 감사를 맡고 있는 김경률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저희 시민단체에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전적 후원,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